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22분 내란 속에 윤석열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JTBC가 어제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 통화가 국힘 의원들이 개헌 해제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모이지 않았던 당시 상황과 관련이 있느냐, 수사 대상이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점수는 힘들다 김효성입니다. 자, 이게 내란 관련 풀어야 할 미스테리 중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처음에는 즉시 국회로 오라고 비상의총 문자를 했죠. 네. 몇 시입니까? 11시 3분입니다. 예. 그런데 곧장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바꾸죠. 6분 뒤인 11시 9분이요. 그리고 또 33분 49분에 예결위 회의장으로 바꾼다고 또 문자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앙당사 3초로 바꾼 게 언제예요? 12시 3분입니다. 이게 1시간 내에 장소가 계속 바뀌잖아요. 네. 이상하죠. 근데 저는 더 이상한 거는 이 추 원내대표 본인은 국회 본청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는 거기 계속 있는데 만약에 이 직결 장소가 중요했으면 본인도 글로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장소만 계속 국회 중앙당사 예결위 회의장 다시 중앙당사 3층 왔다 바꿔요. 본인은 본청에 계속. 네. 그리고 우원식 의장이 이제 당시 추 원내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몇 시라고요? 0시 29분과 0시 38분입니다. 요 언저리 사이에 150명을 넘어갔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이제 들어오라고 전화를 했나 봐요. 예, 그때 계엄 해제를 미뤄달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미뤄달라고 했다는 건데, 시간을 달라. 근데 그 윤석열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가지고 끌어내라고 한 게 언제입니까? 0시 30분에서 40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다 안 찬 것 같다, 끌어내라. 네. 이 시간이 공교롭게도 겹쳐요. 그 시간대가. 근데 여태까지는 윤석열이 추경호 원내에게 연락을 했는지 여부를 우리가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이 추경호 원내에게 전화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네. 자, 그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통화 내용은 수사로 그 내용을 밝혀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미스터리 중에 하나다. 그리고 어제 수사로 밝혀야 할 사안이 또 하나 뉴스를 떴는데, 대선일 날 미국에서 알래스카 초청장이 왔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측이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한국 통상 당국자를 초청했는데 그 날이 6월 3일 한국의 대선일입니다. 알래스카 LNG 네. 저거 이제 미국에서 수차례 개발하려다가 돈이 안 돼서 포기한 거를 지금 대만, 일본, 우리나라에 떠넘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미쳤어요, 우리가 하게? 미뤄야죠. 근데 이제 대선일 날 잡았어요. 우리를 압박하려는 건데. 예. 저는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건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최상목 팀,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김태효가 갔습니다. 김태효 네. 안보실 차장이. 이 양반이 왜 갔지? 그 팀들이 가서 미국에 뭔가 구체적으로 약속한 게 있지 않을까? 이거는 대선 이후에 수사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매국노는 공소시효 없이 특별법을 마련해서 반드시 단죄해야 된다. 이것도 저는 수사 대상이라고 언급해 둡니다. 자, 잊어버릴까 봐. 네. 네, 대선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힘은 어제도 되는 게 없었어요. 예. 다 다른 말. 윤석열 탈당 가지고 어제도 지지고 볶고 했는데, 우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탈당을 윤석열에게 권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찾아뵙고 영상이 있죠.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안을 수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당은 또 다른 절차를 고민하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예. 일단 자기 역량을 과도하게 넘어가는 자리에 갑자기 가잖아요. 네. 사람이 과대망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가 이렇게까지 올라가죠. 본인이 윤석열을 어떻게 설득해요? 예. 아휴. 그런데 설득은 어림도 없지만 비대위원장 권한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출당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뒤에가. 예. 네, 수용과 상관없이 또 다른 절차를 고민하겠다. 출당시킬 수도 있다는 네. 얘기인데 아마 누군가 옆에서 네가 비대위원장이다. 네가 하면 된다. 네 권한이다. 열심히 부추기고 있을 겁니다. 어제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자신이 비대위원장이다. 누군가 부추긴다. 누군지 전 알 것 같긴 한데. 근데 김문수 후보가 바로 직후에 그건 안 될 말일세 네, 라고 얘기해버렸죠. 맞습니다. 봅시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시오. 또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탈당 요구할 수 없다. 그리고 윤석열 본인은 탈당할 생각이 없다고 제가 어제 그랬는데 전환기 씨도 여기 보탰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당적을 유지하는 것이 김 후보의 승리를 도와주는 길이라 생각한다. 라고 윤석열이 말했다. 네. 라고 전환길 씨가 전했다. 그렇습니다. 네. 전환길 씨는 저럴 때나 이제 언급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치 뉴스에 언급할 만한 정치적 수준이 못 돼요. 자, 얼마 전에 그랬다고 전환길 씨가 보탰는데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네, 윤석열에게 전화해서 맞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탈당하면 선거 못 치른다. 탈당하면 선거 못 치른다. 자리를 지켜달라. 라고 김문수 후보가 네, 전화로 윤석열에게. 했다는 거예요. 어제 YTN 단독변. 그랬더니 윤석열은 언제든지 이야기하라. 이거 누가 공개했겠어요? 윤석열이 공개했지. 자기 출당시킬까 봐. 둘이 통화했는데 둘 중 하나지. 윤석열은 겁이 아주 많다고 제가 했잖아요. 자기 출당시킬까 봐. 출당하면 자기 죽는 줄 알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선 끝나면 당에서 먼저 윤석열을 없애버리려고 할 겁니다. 정치적으로. 자, 되는 게 없는 집안이에요. 홍준표 전 시장 매일 한마디씩 하는데 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유 따라서 꼬마 민주당에 갔다 오라 하면 오랫동안 가슴앓이나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제가 20년 전부터 사석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홍준표 그래요? 전 시장한테 홍준표 전 시장은 사석에서 만나보면 우리나라 보수의 전형적인 타입이 아니에요. 예. 그 출신 성분도 그렇고 정신세계도 실제 그렇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이데올로그면 파리가 독수리라고 제가 했던 적인 인터뷰에서 20년 전에 인형과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때 만약에 꼬마 민주당이 갔잖아요. 네. 그 직전이었는데 사양국당인가 그때 그 방향을 틀기 직전이었는데 만약에 그때 갔으면은 지금 대표적인 국민의힘 저격수가 됐을 겁니다. 재밌었겠네요. 예. 근데 이제 꼬마 민주당 가기 직전에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직접. 그리고 자기가 그 검찰에서 미움받고 공직 관둔 지 얼마 안 됐는데 대통령이 전화한 당에 가야 자기가 보호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예. 나중에 후회한다는 얘기를 제가 사석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하여간 그 홍준표 전 시장 도움이 지금 아쉬워가지고 하와이로 사람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김대식을 보낸다고 하죠. 돌아오지도 않겠지만 온다고 한들 선거 며칠 남았다고 지금 한 200일 남은 줄 알았어요. 저분이 돌아온다고 선거가 뒤집힙니까? 어림없는 이야기고. 자, 그럼 한동훈 전 대표 뭐합니까? 라방. 유튜버. 계속 라방하고 있는데 네. 자 계속 라방하니까 제가 모른 척 하려다가 하도 라방을 해대가지고 눈 가리고 있어야겠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돈을 버냐면 어떻게 자 목 부분을 잘 보세요. 목 부분 다시 한번 어떻게- 보여주세요. 돈을 버냐면 어떻게 움찔? 돈을 저 버냐면 어깨 목 어떻게 부분이 확 줄어들죠. 저거 이제 중국 라방에서 주로 여성 어떻게 유튜버들이 자주 쓰는 어떻게- 필터인데 얼굴 사이즈 줄이는 필터거든요. 이제 남자가 하면 어깨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저는 이분이 잘생긴 줄 안다고 보니 다시 한번 봅시다. 목 조르는 장면. 진짜 고약하시네. 아니 눈에 띄길래 어떻게 저거 이분이 외모에 신경 쓰는 정도는 저는 사실 기괴할 정도예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는 웃겨서 가끔 보긴 하는데 오늘 라방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모 기관 네. 오비들이 하려는 작업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제가 했는데 제가 평소에는 오비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작업들은 웬만하면 모른 척하거든요. 네. 봐도 먹고 살아라. 우리 모두 생업은 중요한 겁니다. 예. 근데 이번 대선은 그러면 안 되는 대선이거든요. 어차피 돈도 제대로 안 주잖아요. 제가 그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어제 방송 이후에 대기 오더를 때렸다고 하니까 예. 그냥 이번에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 건너뛰시는 게 어떻겠냐 예,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려고 이 얘기를 꺼냈는데 예. 한동훈 라방 보시는 분 꽤 있거든요. 예. 진보 진영에도 재밌어가지고. 재밌잖아요. 근데 아마 어제부터 영향을 받을 겁니다. 예. 무슨 영향을 받을지는 자 선수들은 다 알아들을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자 안철수 의원 뭐 합니까? 한동훈을 향해서 라방할 때가 아닙니다. 진짜 똑같아요. 보세요. 봅시다. 한동훈 전 대표님 과자 먹으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하실 때가 아닙니다. 똑같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비장한 아닙니다. 표정과 말투인데 근데 이제 맞는 말이죠. 맞는 맞는 말인데 말이죠. 네. 이 본인의 말이 이제 누구한테도 안 먹힌다는 걸 본인만 모르니까 저게 참 슬픈 장면이에요. 근데 왜 웃으세요? 너무 슬퍼가지고 참 슬픈 장면이에요. 저 비장하고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이다. 근데 이건 아마 아무도 메아리 같은 거거든요. 네. 방에서 혼자 하는 사전투표 2주가 안 남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집안이. 얼마나 되는 게 없냐면 어제 김문수 후보가 비대위원장하고 지하철역 인사 갔잖아요. 지하철역 저 어디였죠? 신도림역이었습니다. 신도림? 예. 영상 잠깐 봅시다. 한 사람은 김용태 위원장, 한 사람은 호준석 대변인. 대변인이고 그 지역- 지역 구로갑의 당협위원장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나왔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역 인사하면 후보를 향해서 와서 인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반가워하고 저기 이재명 후보 왔으면 아주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도 김문수 후보 쪽으로 오지를 않으니까 특히 서울 지역은 민심이 더 나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저 연령대는 더 나빠요.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제 옆에 서 있던 김용태 위원장하고 호준석 당협위원장한테 사람 좀 이렇게 끌고 오라는 제스처겠죠, 저게. 예? 너무 막대하는 것 같아요. 아니, 팔을 막 밀고 막. 후보 마음은 안타까우니까. 예. 이 정도로 되는 게 없어요, 이 집안이. 그런데다가 김문수 후보가 어제 헌재 공산당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8대0 공산국가나 그렇다. 이거 정말 이거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한 얘기인데 영상 있어요, 이거? 자 봅시다. 판결이 계속 8대 0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8대 0이죠. 만장일치를 계속한다는 것은 김정은이나 또는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중도가 옵니까? 바트님이 아 갈려 있다. 놓칠 뻔했어요. 그래서 밭을 안 갈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반대예요. 두려워 말고 밭을 갈라라. 원래 다른 사람에게 갑자기 이번 대선 이 얘기 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항상 꺼내던 사람은 쉽게 꺼내는데 처음 꺼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말이. 날 이상해 보지 않을까? 반박하지는 않을까? 그렇죠. 내가 이재명 지지하는 걸 드러내도 될까? 밭은 이미 갈려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걸 확인해야 돼요. 갈려 있는지. 밭은 이미? 갈려 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양 진영 모두 투표율이 저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나가면 표가 1.5가 되는 거예요. 네, 한 네. 표가 아니라. 밭은 이미? 갈려 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어제 용산이 가장 신뢰한다고 하던 그 MBS 조사 있잖아요. 어제 MBS 조사 3자 조사가 나왔던데 얼마 나왔어요? 49대 27대 7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론조사 꽃과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2주에 뒤집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론조사 꽃도 오늘 4K 발표하거든요. 저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1000명씩 조사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전화 면접 조사를. 그것도 가상번호로. 예. 저희 조사 4K 한번 봅시다. 네. 오늘 발표할 텐데. 비슷비슷하잖아요. 51대 28. 네. 예. 자, 이거 2주 안에 절대 못 뒤집습니다. 절대. 자, 그리고 이준석 후보 대선 뉴스 잘 안 나오는데 어제 1위 했더군요. 네, 축하합니다. 1위 했습니다. 뭐에서 1위 했어요? 비호감 1위 했습니다. 어디 조사예요? 갤럽입니다. 인수 후보 뉴스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자, 그리고 한편 김상욱 의원이 어제 이재명 후보 지지선을 냈어요. 이건 영상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만이 진영 논리를 넘어 국가 통합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또 직면한 국가 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에 이재명 후보를 21대 대통령의 적임자로 공개 지지합니다. 입당을 하는 게 아니라 무소속으로 지지선을 냈어요. 예. 여러모로 영리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주기현 판사 관련해서 중앙지법의 입장이 나왔죠. 네. 입장 없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입장 없다는 입장을 냈어요. 이게 이제 감찰을 통해 가지고 그 진위를 법원 스스로 밝히라고 한 건데 진위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아 가지고 입장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만히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닌데. 자, 그래서 민주당은 사진 공개 법적 대응 검토한다고. 네. 이게 이렇게 끝날 리가 있나요? 시간이 5분 정도 평소보다 남았기 때문에 네. 예, 영상 들어가기 전에 시간 보니까 그러네요. 제가 이 얘기 한번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이재명 후보에 관한 얘기를 하나 할까요? 짧게. 이재명 후보가 그 시절에는 국민학교를 했는데 국조리거든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지금에 졸업하자마자 중학교를 못 갔단 말이죠. 고등학교도 못 갔어요. 이재명 후보는 중고생 시절을 못 겪었습니다. 네. 돈 버느라 공장 다녔어요. 그 도시 빈민이었는데 저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제가 그 시절을 알거든요. 그 시절 기준으로도 이렇게 가난한 건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를 입증해야 작은 기회라도 얻을 수 있는 간신히 그런 삶의 연속이었는데 그래서 자기 힘으로 검정고소 치고 자기 힘으로 사시 패스하고 그래서 자기가 살던 성남에서 인권 변호사 되고 거기서 시민운동 하다가 이게 이렇게 될 일이 아니다. 출마해서 자기 힘으로 성남시장 되고 다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한 발 한 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남시장 시절 처음 만났거든요. 네. 그 이재명 후보를. 근데 그때 처음 만날 때부터 느꼈던 어떤 태생적인 조바심 같은 게 있어요. 이재명 후보한테. 이분이 모든 걸 혼자 다 통과해서 사시까지 갔잖아요. 그게 천재형이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걸맞는 자기 능력에 걸맞는 기회가 저절로 주어지는 법이 절대 없죠.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네. 항상 어렵게 자기를 입증을 해야 그런 기회가 간신히 주어질까 말까 한.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보통은 자신의 출신이나 또는 뭐 학벌이나 기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절로 주어지는 기회가 있는데 이분은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로 빵. 그런 태생적인 조바심이 아주 주도 면밀한 열정이 되기도 해요. 일부에게는. 이재명 후보는 그런 케이스예요.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열정적이죠. 근데 영혼이 고단해. 항상 입증해야 하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약간 짠했거든요.
그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이게 이런 방송에서 처음 하는 얘기인데 근데 이재명 후보가 변했어요. 사람이 변했어. 여전히 열정적이고 주도 면밀한 면은 살아있는데 제가 처음 만날 때부터 느꼈던 네. 그 이후로 계속해서 느꼈던 그 태생적인 조바심이 사라졌어요. 언제부터냐면 이재명 후보가 가덕도에서 목에 칼 맞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죽느냐 사느냐를 거의 1mm 차이로 겪고 나서 그 이후에 만났거든요. 여전히 이제 영민하고 열정적이고 주도면밀한데 사람이 너그러워졌어요. 온화해지고 초연해지고. 조바심이 사라졌어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를 오래 본 사람들은 그 전후의 변화를 확연하게 느낄 텐데 이제 악을 쓰고 기를 쓰고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닌 영역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 영역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재명 후보는 역사와의 대화로 풉니다. 보통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내가 택도 없는 소리 한다고 제가 비웃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4월 4일까지 헌재 판결 안 나면 우리 다 죽는다. 네. 윤석열 돌아온다. 4월 18일 넘기려고 하는 거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최상목 한독 다 탄핵해야 돼. 국무위원 전원 탄핵해야 돼. 그래서 민주당의 의원들도 선수별로 다 기자회견하고 법사위에서 헌재 사무처장 불러가지고 니네들 내통하는 거 아니냐고 호통치고 막 난리 법석을 났잖아요. 네. 그 뉴스공장에서도 그 의원들하고 전원 탄핵해야 된다고 난리 법석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아주 짧게 이재명 당시 대표하고 통화한 적이거든요. 입장이 뭔지. 네. 그리고 처음 공개하는 거 다 지나간 일이니까. 국무위원 전원 탄핵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유가 중요하죠. 난 그때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요? 그거는 정당한 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단의 정당성도 역사 앞에서 당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욕했을 거예요. 꺼져! 윤석열이 근데 돌아가면 가장 먼저 죽을 사람이잖아요. 네. 그걸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사가 느리게 가도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간다. 이런 말을 멋있어 보일까 할 수는 있거든요. 혹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그럴 수 있어요. 사정 몰라서. 근데 사정 다 아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죽는데 정도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현실 정치에서.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서 그런 모습을 처음 봤고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진짜.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도 그런 부류의 인간형입니다. 그 다음으로 현실 정치에서 실제 그런 사람을 제가 처음 본 건 이재명 후보예요. 이재명 후보 대통령 준비들 끝났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그런 준비가 끝난 건 맞는데 실제로 되려면 6월 3일까지 무사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런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뀐 이후로 그 어떤 운명을 받아들이는 태도죠. 예. 이번 대선에서 테러 위협이 있으니까 유세를 줄이라고 주변에서 권유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의원들이 다들 유세를 줄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잖아요. 유세 장면 보면 마음이 철렁철렁해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는 현장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서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할 의무가 자신에게 있고 지금은 그런 시간이다. 그 테러 위험은 감수하는 게 자기 운명이다. 이런 태도예요. 그 의원들이 말린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유권자들이 말려야 합니다. 의원들 말은 안 들어요. 의원들 말은 안 듣고 유권자들이 지지자들이 유세를 줄이고 안전하게 계시라고 운명의
운명에 맡기는 부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나서 맡기는 거지. 아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발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응? 6월 3일까지 안전하게 있으라고 문자도 하시고 댓글 달고. 이재명 후보 개인 몸이 아니잖아요. 12월 3일 이후에 이 미친 작자들의 미친 수작을 밤잠을 설치고 새벽 뉴스로 확인하고 온갖 스트레스 속에서 6개월을 하루하루 견디고 버티고 버텨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사람들의 몸이에요. 그 몸이 맞아요. 혼자의 네. 몸이 아니죠. 절대 안전해야 됩니다. 지지자들이 말려야 된다. 이 얘기하려고 길게 얘기한 거예요. 아따. 오래 말을 안 걸렸다. 듣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자, 이재명 플랜카드 아래서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 이루어지는 거 이거 제가 계속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다 지역 조직이 안 움직여서 그런 거라고. 그렇죠. 지역 조직이 저런 위치 잡아주는 건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근데 좋은 자리는 이재명 후보 플랜카드가 다 차지하거든요. 선점했었고. 네. 그러니까 저런 어디야? 전 포항시. 네, 포항시입니다. 포항시. 또 다른 데도 있을 거야 아마. 또 없습니까? 세종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진이요. 광주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계속 저런 사진 나올 거예요. 국힘 지역 조직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저분 그 트럭 잘못이거나 저 아래에 서가지고 선거운동 한 분들 잘못이 아니고 국힘에 저건 지역 조직이 안 움직여서 그런 거예요. 좋은 자리 다 차지했거든요, 미리 다. 자, 그 민주당 의원들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예. 그 웃긴 거. 그 컴필레이션 10명씩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선거 끝날 때까지 전부 다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자, 봅시다. 이제까지 좀 더 힘내셔야 우리 사무원들 그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춤추려고 선거운동 나오신 분들도 있어 보면.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예. 체조 중이신 것 같기도 하고. 잘 돌리시네요. 이제부터 진짜 와. 대한민국 왜 이러시나 이분. 아 마지막으로 선정했구나. 네. 그 스텝에서 춤성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이에요? 안 돼요. 자 춤성은 강순 광주시 의원이고요. 자 어제 지역 유세는 어디서 했어요? 지역 유세를 어제 호남에서 했었죠? 호남이요? 네. 네. 유세 유세 현장도 잠깐 봅시다. 광양 시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비 오는데. 하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전남을 돌았군요. 네. 비 맞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비가 많이 왔네. 정의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순천 시민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밭은 이미 갈려 있다. 예, 이거 계속 올라오던데, 예, 저희가 모아가지고 상 드릴 거예요. 진짜요? 예, 무슨 상이요? 그걸 내가 정하지 못했어요. 주인 준다니까요. 저 사람들 많이 오던데 밭은 이미 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밭을 가시고 확인하십시오. 밭은 이미 갈려 있다. 누군가 보낸 겁니다. 네. 이거는 상이 아니라 벌 아니야? 나한테? 겸손은 힘들다 김효성이었습니다.